과학적으로 음악은 우리의 기분을 정말로 좋게 만들어줍니다. 음악을 들으면 분비되고 수용체가 활성화되는데요. 마약성 물질과 결합해서 쾌감과 진동 효과를 느끼게 해줍니다. 음악은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라는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입니다. Music is my life. 음악은 내 인생이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어디선가 듣게 되는데요.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의 모든 순간 음악 안에 둘러싸여 있죠. 영화를 보더라도 OST나 효과음이 있고 길을 걷더라도 상점마다 틀어놓은 노랫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 조용한 도서관에선 이어폰을 끼고서라도 음악을 듣는데요. 결국 우리의 삶은 음악이라는 말은 비유라기보단 어느 정도 굉장히 사실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음악이 심지어 과학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음악은 고대 문명 때부터 인류의 동반자로 그 자리를 지켜왔어요. 심지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한 만화에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 책임져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네, 알겠습니다. 이 대사가 마치자마자 음악의 신 오르페우스가 리라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영상이 모두의 머릿속을 스치셨을 거예요.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 분위기, 감성, 심지어는 어떤 이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어울리는 그리고 떠오르는 음악은 다 다른데요. 음악은 아주 단순하게는 박자와 리듬만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음의 나열과 박자의 구성, 그리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 경우 어떤 이가 어떤 창법으로 부르냐에 따라서 거의 무한개의 서로 다른 음악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음악의 불확실성과 놀라움은 감각과 감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요즘 음악은 한 소절을 듣는다고 다음 소절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데요. 과거의 동요인 나비야에서 나비야라고 첫 소절을 부르면 왜인지 모르게 다음 소절은 나비야 겠거니 하고 예측이 되잖아요. 실제로도 잘 맞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화음을 들을 때면 침착, 안도, 향수, 만족감, 공감 등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현대의 음악은 다음 소절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우리 신체에서는 더욱 크게 영향을 받게 돼요. 이미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듯이 어떤 음악은 활력을, 어떤 음악은 오히려 집중이나 숙면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음악은 우리의 기분을 정말로 좋게 만들어줍니다. 음악을 들으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오피오이드 수용체가 활성화되는데요. 도파민은 익히 알고 있듯이 쾌락에 관련된 호르몬이에요. 음악을 들으면 힐링이 되고 즐거워지는 그 기분, 바로 도파민이 선사한 거죠. 오피오이드는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오피오이드 수용체는 보통 모르핀, 헤로인, 펜타닐 같은 마약성 물질과 결합해서 쾌감과 진동 효과를 느끼게 해줍니다. 음악을 들어도 오피오이드 수용체가 활성화된다는 건 음악도 그만큼의 쾌감을 가져온다는 뜻이랍니다. 음악은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라는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닌 거죠. 두 번째로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실만한 아주 간단한 용어로 시작해 볼게요. 음악에는 크게 벌스와 코러스가 있어요. 벌스는 노래 앞부분의 잔잔한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고 코러스는 말 그대로 후렴 부분이에요. 하나의 음악을 듣더라도 어떤 지점을 듣느냐에 따라 뇌의 활성화 부위가 달라집니다. 뇌의 활성화 부위를 영상처럼 볼 수 있는 fMRI를 통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뇌를 살펴보면요. 음악이 벌스에서 코러스로 가는, 클라이막스로 향해 가는 지점에는 사랑과 믿음과 언어의 중추인 미상액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리고 코러스에 도달하게 되면 감정과 의욕, 쾌감의 중추인 측좌액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래는 통증을 낮추는데도 효과가 있어요. 사실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이면 코인 노래방을 자주 가는데요. 가서 몇 곡 부르기만 해도 확실히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머리도 맑아지는 기분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뇌에서는 통증을 수용하는 부위와 음악 수용하는 부위가 일치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음악을 듣게 되면 통증 신호보다는 음악 신호에 뇌가 집중하게 되면서 통증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듣고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코르티솔의 분비가 감소되고요. 면역력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이나 청소년들이라면 특히 음악을 많이 듣고 부르고 즐겨야 되는 거죠. 한편 정말 슬플 때 더 슬픈 음악을 들어보신 경험이 모두 있을 거예요. 실제로 슬플 때 슬픈 음악을 듣게 되면 고통의 순간에서 대처할 수 있는 프로락틴이나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래서 슬픈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악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사회적인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혈압과 심장박동도 낮춰주고 운동지구력도 향상시켜주고 정신까지 치유해주는 마법 같은 효능을 가지는데요. 그렇기에 뮤직 is my life라는 말도 생겨나고 그 긴 세월 동안 음악은 변함없이 우리의 곁을 지켜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를 생각해보면 딱 시간을 내서 좋은 장비로 음악만을 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배경음악처럼 한쪽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할 때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차분한 성격이고 외부 자극에도 그리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면 공부를 할 때 음악을 듣는 게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지만 쉽게 지루해하고 외부 영향에 의해 집중력이 쉽게 깨진다면 음악을 듣지 않는 게 학습 효율에는 더 좋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후자에 해당하는데요. 저처럼 음악은 좋아하지만 학업과 업무와는 병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음악만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콘서트, 뮤지컬과 같은 축제인데요. 이런 축제도 과학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웰니스가 크게 향상한다고 해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긍정적 감정과 높은 몰입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실 굳이 이런 사회심리학 연구를 보지 않더라도 한 번이라도 축제에 가봤다면 무조건 느낄 수 있을 감정일 텐데요. 음악 페스티벌의 드넓은 행사장을 가득 메운 인파, 그리고 가수들이 한 명씩 나와서 노래를 부를 때 많은 이들이 함께 떼창을 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실에서의 수많은 갈등과 반목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해소된 듯한 느낌을 받죠. 특히 어릴 때부터 음악을 배우면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신경세포의 연결성도 높아진다고 해요. 그렇기에 가능하면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음악을 가까이 하는 게 결국엔 삶을 더 풍부하게 즐길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인생은 만세라고 노래 부를 만큼 행복하고 유쾌하며 흥겹게 즐거운 노래에 가득 취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모든 과학적인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울림과학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의 울림을 전달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이었습니다.